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3월 18일 목요일 박정호의 핫스팟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어김없이 이분을 저희가 카톡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네, 반갑습니다. 없으시니까 이제 바로 요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들어가 보겠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명숙 전 사건 수사팀 모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걸 검찰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말 들여다봐라, 논의해보고 토론해봐라,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박 장관이 왜 이런 지휘를 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저 죄송한데 잠깐 연결이 잘 안 아, 되셔가지고 못 드셨군요. 예, 잠시만요. 네네. 이게 블루투스가 네. 자,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네, 이렇게. 김남국 의원님 멈춰 있습니다. 네. 자, 각본 없는 방송. 시나리오 없는 방송. 아, 지금 연결 상태가, 예, 지금 괜찮아졌네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들립니다. 네. 예. 예. 자, 여러분들 김남국 의원께 응원의 메시지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좋은 장비로 좀 아마 지금 살 수 있게. 제가 네. 제가 예. 소리는 못 들었지만 네. 입 모양을 보니까 박범계 장관님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 거 맞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네, 맞나요? 왜 네. 박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예, 발동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어떤 질문일지 충분히 능이짐작이 들리진 않았지만 예. 네, 이제 박범계 장관님께서 그저께 이제 법사위에 나오셔가지고 현안 이렇게 질의를 좀 받으셨는데요. 네. 그때 이제 현안 질의를 받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네. 본인이 직접 육천 쪽의 기록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검에서는 사실상 임은정 부장검사의 여러 감찰 경과 보고서나 네. 감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떤 판단을 사실상 배제해 버렸는데 그게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를 직접 장관님께서 기록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라는 취지였고요. 네네. 실제로 장관님께서 그 기록을 보고 아마도 네. 이 사안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올린 어떤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가 보고 내용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일각에서는 직접 장관이 더 구체적인 어떤 수사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니, 기소를 해라 뭐 그러나 이렇게. 기소를 해라 그렇죠. 뭐 이렇게 바로. 그러나 이제 박범계 장관님께서는 네. 어쨌든 대검 부장회의라고 하는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판단하라라는 수사지휘를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사지휘권 발동, 여기에 글쎄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또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명숙 전 총리 이 사건, 그러니까 재소자들을 불러서 검찰이 뭐 회유와 강요로 증언을 이렇게 만들었다, 조작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난 5일에 대검에서 뭐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고, 이제 20일 하나 남아 있는 공소시효 그게 끝나버리면 그 검찰 수사팀이 그때 당시 어떤 일을 저질렀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못 밝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박 장관이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에 대해는 검찰에 대한 개혁 뭐 이런 취지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과거에 정말 70년 동안 우리 검찰이 잘못했던 이 특수부 수사의 종지부를 찝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특수부 수사가 먼지털이식 수사, 뭐 사건을 뭐 기우제식으로 정말 사건이 나올 때까지 탈탈탈 터는 어떤 그런 수사도 상당히 문제였는데요. 더 심각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런 식의 좀 기획 수사, 아예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그 무죄를 받은
이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냥 검찰에 의해서 진술을 다 그냥 만들다시피 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져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 사건이 무죄가 나오려고 하자 또 사건을 별도로 만들어내가지고 아하. 고 한만호 씨로부터 예. 거의 뭐 그냥 우격다짐 형식으로 강압과 회유와 협박을 통해 가지고 거짓 진술을 받아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는 그러한 어떤 과거의 특수부의 잘못된 기획 수사, 네. 만들어내는 수사, 허위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그런 어떤 수사 지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뭐 오늘 뭐 대검 이 부장 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걸 보고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이문정 검사 뭐 한동수 이 부장 같이 이 사건을 봐왔고 했는데 이게 그 며칠 만에 대검에서 그냥 증거 없다고 그냥 묻어버릴 만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6천 쪽의 기록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나온 보도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지금 그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법정에 나와서 자기 진술을 번복한 것을 넘어서서 네. 다 자기 잡힐 수기록에 완전히 자기가 검찰의 개가 되어가지고 네. 받아쓰기 하듯이 이 진술을 만들어내는 검찰이 불러내는 어떤 그런 진술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진술을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반박을 하니까 그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네. 또 똑같은 방법으로 세 사람의 증인을 아하. 만들어가지고 예. 거의 뭐 한 77번, 뭐 80몇 번을 불러가지고 검찰청에서 연습을 시켰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돈을 줬다는 사람도 그렇게 거짓말로 검찰에 나가갖고 연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필 진술서도 있고 회고록도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그 같이 여러 있던, 증인들 네. 같이 재소자들. 뭐 그냥 그 같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네,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죠. 스쳐 사실은. 지나가는 네. 그냥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아 이게 보도된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네. 근데 이거를 덮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검 부장회의에서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리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의원님 재산 신고 하셨죠? 국회의원 이제 되셔가지고 네, 예, 혹시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재산을 정확히는 예, 땅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재산 신고할 때 예.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넣게 예. 되면 이거를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산이 있는데 이걸 그냥 재산 신고하니까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넣나요? 아니면 꼼꼼하게 내 재산이 어디에 있고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상황에서 재산 신고를 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재산 신고 어떻습니까? 알 수밖에 없죠. 알 수밖에 없네요. 예. 왜냐면 만약 진짜 엄청난 수백억대 자산가여가지고 네. 땅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어떤 재산이 있고 자산이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땅을 막 수백 평 막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사진 않잖아요. 네. 대개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네.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땅을 모른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있을 네.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여쭤봤냐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그 부인 땅, 뭐 처가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부인 땅에 대해서 재산 신고를 2000년 초선 국회의원 때도 하고 2008년도에도 하고 계속 해 왔는데 자기는 뭐 재산 신고할 때 그냥 쓴 것뿐이지 그 땅이 존재도 잘 몰랐고 정확히 어디인지 몰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유. 들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재산 신고하는데 거기에 목록에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땅이 한두 푼 하는 땅도 아닌데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썼는데 네네. 계속 그렇게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거리에서 내가 조수진이요라고 외치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또 글을 올리셨군요. 아니 그리고 예. 하나 이거는 뭐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내곡 지구 지정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주택국장 정결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택국장이 그 이제 지구 지정에 정결로 해서 시장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게 그 시나 아마 서울시 같은 더 큰 시는 네.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정적인 인허가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이 모든 거를 결정하기는 네. 사실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과장 정결이나 국장 정결이 상당히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사안에 따라서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 있잖아요. 이런 지금 그 보상과 관련된 부분, 네. 어떤 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네. 그 당시에 또 서울시에 이게 서울 시민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는 주요 아주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실국장이 직접 네. 시장에게 저는 수차례 보고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으로. 이런 사업이나 이런 사안을 네. 국장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그 서울시장 시절에 제안을 한 거고 또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뭐 국장이 해버렸고 시장은 몰랐다.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래서 의혹이 불거져 있고 뭐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어제 고발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이 후보의 이런 해명, 이런 주장,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좀 너무 뻔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 본인의 어떤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겸손하게 좀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네.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보일 텐데 지금 나오는 해명들은 곧바로 다 반박이 될 만한 것들이잖아요. 처음에 그 셀프 보상 의혹이 나왔을 때 네. 그게 뭐 2009년이 아니라 2006년에 된 거다. 2006년에 된 거다라는 식으로 2006년에 맞아요. 노무현 정부. 네. 그러면서 그렇게 저는 해명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금방 다 좀 찾아보니까 2006년이 아니라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네. 그리고 오세훈의 시장이 직접 이렇게 시장 재집 중인 것으로 네네.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가 금방 반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런 해명 그리고 또 뭐 내곡동 땅 존재 자체를 몰랐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초선 의원 시절에도 다 제사신고한 내역이 나와버리는 이런 어떤 해명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후보자로서의 좀 자격이나 좀 자질도 네.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이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이 4대강 그 관련돼서 사찰했다 이 문건이 나왔는데 그 요청을 청와대에서 했다고 나왔어요. 그 문건에 청와대 이 홍보 비서관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그 당시에 박형준 후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은 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박형준 후보도 그렇고 어떤 문서가 나오고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공직에 있을 때 이런 문서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그냥 자기 모르게 그냥 만들어서 나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제 여러 서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 홍보비서관이 자기가 결제해서 나간 서류다라고 한다면 모르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어떤 문서가 아니고 국정원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민감한 현안인데 네. 이거를 홍보비서관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후보들은 몰랐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수혜를 받았던 함께 있었던 한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예. 부활해서 선거에 나온 이런 모습들 이게 박근혜 정부랑 좀 떨어져 있어서 국민들께서 좀 다 잊고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은 MB의 그림자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네, 그래서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제 실패한 정부의 보좌진과 비서라고 한다면 그 정부에서 실패했던 국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함께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이나 아니면 박형준 후보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무조건 모른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은 네. 공직자로서 그리고 당시에 국정을 함께 운영하고 책임을 졌던 사람들로서는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현안 잠깐 여쭐게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네, 수술실 예. CCTV 논의 그건 좀 어떻게 예. 아직 법사위로 안 올라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지금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의무화하는 법안은 저희 법사위로 넘어오진 않았고요. 아, 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법안 심사 중에 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넘어갔군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이게 심각한 게 네. 이제 제가 지난번 속기록을 좀 봤는데 네. 그때 속기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부에는 설치하지 않고 바깥에다가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네.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의미가 없어 버립니다. 지금도 수술실 바깥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거의 대부분 한 60%가량의 병원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바깥에 설치한들 수술실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 법안의 의미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논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입구에 설치하는 걸로 복지에서 마무리가 돼서 합의가 돼가지고 법사위 넘어와서 논의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그 자체가. 네. 예. 네. 수술실 내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의료 소송을 했는데, 네. 의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소송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신 이 환자의 유가족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의료사고 정말 빈번히 터지는데, 그 터지는 것들의 거의 한 90%는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 이유 중 하나가 수술실에서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나머지 뭐 의료 기록이나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법원에 가가지고 감정 받으려고 하면 또 같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가지고 제대로 감정도 안 해주고 예. 하다 보니까 다 그냥 번번이 사건이 깨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수술실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의료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네. 또 환자가 마취되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으려면 수술실 내부에 CCTV가 반드시 좀 설치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복지위에서 좀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저희가 그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그 보궐선거 지원하는 일을 좀 최대한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24일 지금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여러 가지 법안 심사 소위가 계속 열리고 있어서 네. 지금 그런 법률안 심사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남구 의원님 목요일마다 좀 연결을 하고 있고요. 뭐 근황도 여쭤보고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으니까 저희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자주 목요일 아침은 김남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오마이TV 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김남구 의원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남국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하고 계시고, 김남국 의원 엄지척. 김남국 의원님 오늘 참 멋져요. 오늘 지난번 연결 때보다는 오늘 좀 상태가 더 나아 보이시네요. 제가 봐도. 아니, 지난번에도 네. 똑같았는데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약간 네. 이 카메라 이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각도가 약간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네. 아니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도 예. 참 못생겼다 이러면서 못생겼다 이러면서 보고 예. 있었습니다. 예. 잘생기셨습니다. 네. 예, 이래서 각도가 진짜 각도가 중요한- 생명입니다. 각도가 생명입니다. 네, 점점 나아지는 각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이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목요일이 항상 이렇게 목요일 아침이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행복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일이 금요일이구나라는 설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목요일 아침마다 오마이뉴스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많은 그 국민들과 시민들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 일한다는 게 사실은 좀 답답할 때도 많거든요. 아마 국회에 들어와 있는 저도 답답한데 국민들은 더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혁적인 어떤 입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절절히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풀리지 않을 때에 많은 국민들도 좀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좀 답답함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좀 일하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 귀엽다, 잘생겼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참 그래서 오늘 목요일 아침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한테. 네. 네, 좀 농담을 해봤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김남국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이게 그냥 발동한 게 아니라 모든 기록을 검토해서 이거는 그냥 묻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보고, 그럼 바로 기소하라라고 수사 지휘를 한 게 아니라 대검 부장회에서 논의를 해보고 합리적으로 들여다봐라, 뭐 이런 거겠죠.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계속해서 얼마나 답답하면 호소했습니까? 근데 수사권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그걸 또 그냥 넘겨버렸어요. 어쨌든 대검 부장회의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어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